네, 들으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던 날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계엄은 안 된다, 위법이다라고 밝혔던 한동훈 대표가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비상계엄 이후에요.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개인 의견이었고 당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당대표 한 분한테 대통령께서 일임한 건 아닙니다. 당이라고 얘기했죠.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비상계엄이 있고요.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을 봤는데 저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 수습을 해보려고 상당히 애쓴 거는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좀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우선은 오락가락했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전에 이제 정치적 환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소위 윤한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다음에 당대표 출마할 때 소위 이제 문자 읽고 제꼈다는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이제 다 알려지고. 그리고 당대표 되고도 몇 번의 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총선 때 소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발굴해서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력이 없는데 윤한 갈등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특검 두고 또 충돌하고 김여사 문제 놓고 충돌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스스로 이제 갖고 시작한 당대표라서 지금 이번에 계엄 탄핵 정국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관철할 만한 아무런 이제 힘이 없었던 상태죠. 그러나 초기 계엄 선포하고 메시지는 아주 좋았죠. 바로 이거는 불법이다. 막아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하고 이 괴를 같이 하는 메시지를 계엄 직후에 바로 내놓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시켜야 된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뒤로 이제 오락가락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러면 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이었어요, 최 의원님이 보시기에?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태생적인 정치적 환경의 한계. 이게 이제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뒤로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1차 접견을 하잖아요, 대통령을. 그럴 때 오판을 한 거죠. 조금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니까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 대통령의 이제 입장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대통령으로부터의 변화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점이 한덕수 총리와 당사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그 전이죠. 그 전에 1차 대통령 면담.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죠. 계엄이 실패하고 위기에 몰리고 하니까. 그런데 그 뒤로 그때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만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오히려 왜 이게 계엄이 필요했던 건지 이런 걸 갖고 오히려 한동훈 까불지 말라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이제 점점 더 오고 국민들이 막 이게 여론이 비등하고 막 하니까 계엄도 실패했고 국회 의결로. 그러니까 그때 대리인들이 만났어요. 그렇죠, 밤에.
비서실장,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 박정하 의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한동훈도 잘 안다고 하는 주진우 의원님, 그 다음에 대통령실 해서 수습책이라고 만들어냈는데 이 정도의 사안은 직접 수습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직접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리인들이 만드는 거는 그건 온도 차이나 주파수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뭘 했죠? 첫 번째 탄핵 의결 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오독했다 그래야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자신이 이것을 다 하는 것처럼 위임받은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만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오히려 네 번째 반대되는 입장이 나왔었죠. 예, 그 이후. 세 번째 국민담화 하면서 계엄은 옳았다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이 자유민주 체제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대리인들이 만난 걸 가지고 오독을 하고 윤 대통령이 실제로 자신의 임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위임한 걸로 착각을 하고 윤 대통령 그 담화에 제가 보기엔 일정 정도 속은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을 대행하는 것처럼 위임을 하고 그러면서 한독수 총리하고 한한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근데 한독수 총리는 그 내용 몰랐다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위기에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오독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랬던 이제 정치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사퇴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음 아프신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는데 김성태 전 의원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저렇게 결국 사퇴하기까지 결정적인 장면, 이유는 무엇이었다는 걸 좀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인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이번 2차 탄핵 소추안을 앞두고 원총회에서 이제 한 이야기가 이제 이 탄핵 그때 원내대표 선거할 때 그 공개적으로 공개됐던 그때 발언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원총회에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내가 탄핵 찬성안에 또 표결을 했습니까? 뭐 이런 식의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로 의원들이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말 자체는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게 왜 의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은 나는 법과 원칙에 상당히 원칙주의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당을 이끌어갔는데 예. 여기는 이제 검찰의 영역이 아니고 분명히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특히 집권당이 매물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쓴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만은 또 집권당의 애환과 고충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은 당이 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당 대표로서 이렇게 그동안 다운 당규 잘 지키면서 예. 또 지난 비대위 시절부터 나는 총선 잘 치르려고 김건희 여사 국민 눈높이에서 맞춰서 그때 뭐 이티올백각 사건 관련해서도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사과해야 되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하고 크게 충돌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막 그럴 때마다 원칙적인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지를 못한 게 가장 뭐 큰 패착의 원인이죠. 예. 잠깐 저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고 이제 권한 대행이 됐죠. 이재명 대표와 18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협의체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됐고 두 사람이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정치인이 그러니까 덜 제가 됐다. 조금 전에 예. 말씀을 조금 마무리를 지으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찰 조직의 오랜 그 상맥 하복 문화에 예. 일들이지 물어요.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되고 나면은 내 지시에서 검찰 조직이 다 움직여지고 또 기소 여부까지 중요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 대표인데 내가 뭐 또 입장을 밝혔으면 그게 당론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항상 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자신을 따르는 흔히 말하는 친한계 인사들마저도 예. 이런 식의 당 대표 소통 리더십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예. 여기에 이번 특히 탄핵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당 장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른바 친한으로 불리우는 의원들조차도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거는 그래서 이른바 개파의 장악력도 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거든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봤거든요. 소위 친윤계라는 게 아주 끈끈한 그런 이제 정치적 관계가 되려면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해오면서 예. 그 사람의 철학이나 이런 것에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한솥밥을 오래 먹고 이래야 이제 이게 예,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끈끈한 이제 정치 그룹이 되는 건데 윤 대통령도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친윤계가 생긴 거예요.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대표는 더 없어요.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총선 때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소위 말해서 자기가 발굴한 사람도 없었겠지만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되고 총선을 치르니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 이런 허약한 토대에서 그러면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논리가 나를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다. 예. 그래서 시급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그래서 필요가 입장이 있다. 바뀌었죠. 그 이후로. 그래서 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논거를 자기를 체포하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대 얻을 수가 없죠. 예. 안 그래도 정치적 환경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처음 메시지 좋았어요. 계엄 딱 터지니까 이거 불법이다. 막아내겠다. 좋았는데요. 그다음에 직무정지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는 본인이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고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이거 못 막으면은 내가 당대표 그만두겠다 하든가. 대표직. 그다음에 또 탄핵을 마지막에 찬성하고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그때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직은. 그런데 탄핵 통과되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기 직전에 예. 4명이 사퇴하기 직전에도 인터뷰에서 탄핵 후에 뭐라 그랬죠? 저는 대표로서의 직무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퇴각을 한 거예요.
본전도 못 건진 태가 그 중에는 정치적 리더십이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것을 이런 엄청난 것을 돌파하기 위한 자기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헌신.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김 의원님, 이게 원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최연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뭐 거의 2인자 뭐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결국에는 친윤계가 굉장히 반대하면서 사퇴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 내에서 가장 어찌 보면 아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전 당대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때 이제 비대위 위원장으로 이 법무부 장관 이후에 모실 때 그때도 뭐 용산 대통령의 뜻이 절대적이었지만은 당 내적으로는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 이 정말 중요한 전국에 예. 정치 경험이 정말 뭐 기초회도 한번 경험하지 않은 또 뭐 기초 단체장 한번 경험하지만은 그런 분을 어떻게 이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좀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런 여의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키는 핵심 측근 참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대려 시간 조금 지나서는 그냥 한동훈 그냥 어천가를 그냥 예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총에서 큰 뭐 논란 없이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죠. 비대위원장 모시고 이제 막상 총선을 치려고 하니까 이제 용산 대통령의 뜻과 또 자신이 이제 비대위원장 당을 대표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천권에 이제 이 건립을 세게 지었는데 예. 이걸 이제 사실상 원래 집권당이라는 거는 대통령과 또 당대표 간의 일정 부분 공천권에 대해서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김무성 당대표하고의 그때 총선에서의 갈등 이런 요인들. 예. 그런 것들이 큰 요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에서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또 비대위원들까지 이렇게 순번을 정해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용산의 윤심을 대변한 이철규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행태로 부딪혔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제가 이를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뜻이다 그러고 요구를 예,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서부터 두 사람은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갈등의 그런 씨앗이 너무나 가슴 깊게 다들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걸 해소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론은 특히 원외 당대표로서 의원들을 통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지위잖아요. 예. 그럴수록 더 많은 의원들과 소통하고 또 어떤 자기가 당대표지만은 어떤 당론을 결정하기 전에 의원총회 원내대표와 의원들 간에 이런 중론을 모아 나가는 그런 정치력이 대단히 부족했다. 이게 뭐 오늘날 한동훈의 뭐 이런 참 쓸쓸한 이런 예. 태장이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도 그냥 단적으로 거의 뭐 지금 두 분과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 당 장악 못해서 쫓겨난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글쎄 이게 원내냐 원외냐 뭐 국회의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당에서 당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지지율이 갑이잖아요. 의원 수가 적고 자기 세력이 좀 약해도 국민들이나 대중적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그 지지율로 헤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허명이라는 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입증됐지만 정치에 데뷔하면서 지지율이 엄청 높았잖아요. 예. 전당대회 선적도 뭐 과반수 60 몇 훌쩍 넘겨서 %였죠. 63% 예. 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세력은 없어요. 그러나 이 지지율이라는 걸 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리더십의 실체와 내용, 방향이 분명했으면 저는
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빨리 해야 대권 프로젝트 같이 한 사이고 아니면 대통령 된 후에 줄 선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친윤이라고 할 만한 정치적, 철학적 그다음에 시간에 있던 이 근거들이 매우 박약해요. 그러면 당대표가 됐고 지지율이 높고 그랬으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자기 사람 만들 수도 있고 설득력 있게 또 이렇게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예. 실패하고 몇 안 되는 자신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리더십 예. 이런 것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상대도 공략 못하고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지지율은 그 사이에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국민들이 눈치채고 지지율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탄핵 전국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리더십이라든가 정치적인 지형이 매우 불안했던 예. 이런 한계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자기 논거를 분명히 해서 의원들을 차분하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대중 지지율을 택했어야 돼요. 이번에 오락가락하지 않았으면은요. 조금 이거 다른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요? 예.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었는데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대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0에서 15% 정도의 아주 집단적 유목민 같은 예. 이분들이 바로 문재인 후보 지지로 못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보수인데. 그래서 처음에 안철수 대표한테 갔어요. 그래서 한때는 안철수 대표가 1등한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경선 주자 중에 상대적으로 통합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의 안희정 대표 이 지사한테 그 지지자의 상당수가 갔었어요. 예.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 후보하고 경선 과정에서 거의 비슷하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는 이걸 택했어야 돼요. 그런데 리더십도 그렇고 정치적 환경도 안 좋고 탄핵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행보를 했던 그 근거나 태도 내용들도 매우 부재했고 그리고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갑이라는 이것에 충실하지도 못했고. 예. 그러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총선에 불출마 선언하고 이후에 저희가 그 결정적인 장면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러면 앞으로의 한 전 대표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성을 표시하지 않고서는 제가 이 당을 이끌 만한 동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동대문을 민주당 장경태 후보.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민심의 보응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잡으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뭐를 잡으겠다는 말씀해 보세요. 자, 일어나서 말씀.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오늘 저희 패널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저 영상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 멀리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2차 탄핵 소추안에 특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투탑으로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령탑으로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쉽게 말하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그렇게 해서 그 탄핵 소추안에 그 내용도 담아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당 대표로서 그래도 목소리 뭐 당내 갈등은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관계를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사감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당 대표는 완전한 공인입니다. 그때 더군다나 절패 상당히 추경호 대표가 위기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이번에 2차 탄핵 소추안 이 내용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갖다가 내란죄 공범으로 이렇게 직시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이걸 말 빼지 않은 가운데 탄핵 소추안은 이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아니 말로 요거라도 한 꼭지 삐뚤어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수정하게끔 하고 예. 국민의 뜻을 바터는 그런 탄핵 찬성의 입장이었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썰썰한 퇴장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앞서 말씀하신 리더십, 뭐 정치력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을 넥타이입니다. 넥타이. 넥타이가 뿌리 깊은 나무 용비어천과 넥타이 메고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데 저것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연관돼서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당분간은 현안과는 멀리 하겠죠. 하지만 정치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뭐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국회의원도 못 해본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아, 그렇게 안 저는 뭐 좋으세요? 뿌리 깊은 나무 저 넥타이가 좀 뭐 한동훈 대표한테는 오히려 처음에 예. 비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총선 참패하고 3개월 만에 당대표하고 이런 쭉 과정을 보면요. 속멋은 없고 겉멋만 좀 들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저것도 제가 오히려 신중했어야 돼요. 저 뿌리 깊지 않은 나무거든요, 본인이. 예? 그래서 저것도 차라리 안 맸어야 된다. 겉멋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요. 예. 처음에 당대표 나온다 그랬을 때 저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용산에서도 어떻게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못 나오게 설득을 해야 되고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하든가 정상적이면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안 나오는 게 본인이 정치할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어야 되죠. 그리고 호명을 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어떻든 총선 참패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그걸 이끌었던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마다 진력을 다해서 치렀겠지만 유난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패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일성이 최상봉 특검법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테일도 없고 깊지도 못하고 그리고 왠지 겉멋만 들고 마지막 퇴장의 순간까지도 나 당대표 사퇴할 일 없다. 직무 계속하겠다 해놓고 바로 그냥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 발짝 앞의 상황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예.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저 넥타이.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도 못 해보고 끝난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 의원님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오늘 실제로 한 전 대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히 다시 복귀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제가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저도 아픔은 있었지만은 한동훈 이제 대표가 이끄는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서울 수도권 쉽게 말하면 선대위 위원장을 맡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뭐 나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총선 말미쯤에 많은 언론들이 총선 이후에 한동훈의 이제 거취에 대해서 궁금해 하길래 네. 저도 뭐 그 섣부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게 당정 관계가 되면 이거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지켜본 두 사람의 성정은 거의 장군 몽군이에요. 아, 그래요? 절대 두 사람이 포용하거나 배려하는 그런 정말 아니, 정치인의 기본 자세가 두 사람 다 배제돼 있어요. 아니 근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가깝게 그러니까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총선 일주일인가 앞두고 총선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이번 총선까지 해야 된다. 우리 당으로서도 좋은 자원으로서 앞으로 이 정치적 학습을 위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좀 가져주라.
그게 본인한테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또 참지 못하고 그대로 당대표 또 직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꺾어버리겠다. 내가 정치적으로. 그래서 성공을 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불행인데. 거기서 한테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참 대중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검사로서의 그 때를 벗는 시간이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오늘날 이 정치적 위기를 맞이한 부분도 쉽게 말하면 오랜 검사 생활에 그 때를 벗지 못하고 정치를 해무시하고 정치를 너무 그냥 무례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이 됐음에도 이 heb시 정국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야당의 이해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분도 정치가 실종돼 있었어요. 근데 역시 한동훈 대표도 정치가 실종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정 간의 갈등도 엉망이어버렸죠. 언더를 하고 소통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이는 부분도 역시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정치력이 배제된 가운데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 관리에만 급급하고 또 당정 관계에서 특히 집권당 대표는 언제든지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걸 싫고 나 해병대 최상병 특검 하겠다. 또 김건희 여사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도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걸 당대표로서 정말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관철을 해나가면서 리더십을 확보하든지 어중중하게 그냥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뭐 한동훈 대표를 너무 이렇게 뭐 부정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 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거 하나는 저는 존중해야 싶어요. 오늘 2년 7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 어려운 정치적 이 현 상황도 수직적 당제만 당정관계로 생각하거든요. 이 당은 당하고 집권당하고 대통령은 이게 수평적 관계로서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시킨다고 있는데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자신이 희망했고 또 그렇게 갔어요. 2년 6개월 동안.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걸 수평적으로 펴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했다. 다만 거기에도 정치력이 배제된 수평적 당정관계. 그건 파국밖에 안 돼요. 짧게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정계에 복귀할 수, 정치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라든가 환경, 기회도 뭘로 보세요? 가장 빠른 시점. 저는요. 한동훈 대표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이렇게 둘러가는 그런 지혜로운 것도 이제 나이 50대 초반이잖아요. 50 하는데. 이제 뭐 비대위원장, 총선 치르는 당 대표 했고 다 했잖아요. 그런 마당이면 집권당 대표도 해봤고 이제 정치라는 게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정치는 무궁무진한 이 변수를 항상 자신이 국민들과 함께 경험을 해야 돼 일정 부분. 그래야 올바른 지도자가 됩니다. 그 길을 위해서는 좀 이번에도 또 직선적으로 또 바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좀 둘러가는 그 길을 한번 택하라. 이것도 두 분 다 좀 의견이 일치하시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이 있었어요.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조기에 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건머뿌린다에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찔끔찔끔 퇴임하면서 다 섞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당대표 본인이 사퇴하는 거예요. 사실은 쫓겨난 건데 아무튼 사퇴한 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강압적으로 해서 징계위 열어서 이제 대표직에서 쫓겨난 거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처럼 용산에서 사인 줘서 너 관둬라 해서 관두게 된 경우가 있고. 근데 지금 사태가 어정쩡해요. 그것도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 이 속에서 탄핵 가결된 후에 이제 사퇴를 한 건데 그러면 본인 사퇴에 변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런데 이 메시지를 막 섞어버려요. 또 이 대표. 이게 이제 미련이죠. 이거라도 하나 지적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찔끔찔끔 또 메시지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지율이 있거나 세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대안이 없거나. 예. 그래서 호명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런데 호명당할 리가 없어요. 이번에 마무리를 이번에 이 사퇴를 하면서 초유의 사퇴. 예. 계엄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쫓겨난 거기 때문에 호명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우 암울하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 마지막에 거론한 거는 퇴각하면서 예. 아직 이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그 욕망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 문제를 지적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찔끔찔끔 꼽아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영상 먼저 좀